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즘은 이 먹는 데 대해 꽤나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요즘은 이제 영양학이 굉장히 중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요, 의사 중에도 영양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들어 있습니다. 제가 존경하는 정양수 박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, 저도 정양수 박사한테 가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. 다이어트에 대한 거, 그분의 저서를 통해서 이제 많은 걸 배웠고, 여러분,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이 한식을 뭐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한식을 우리가 세계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느냐, 그런 걱정도 했었죠.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괴산에서 유기농 산업 엑스포 국제적인 행사입니다. 굉장히 많이 왔어요. 제가 거기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그랬죠. 거기서 이제 막 끝났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가 저 부스를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는데 부스가요,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3교대를 했습니다. 3교대. 우리가 거의 한 3주쯤 했는데 1주씩 교대로 한 팀하고 나가고 또 그 다음 팀이 들어오고 이렇게 세 팀이 교대로 해야 될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.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. 저는 그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게 또 이제 그 전시를 하는 동안에 그렇지, 이 전시가 끝나면 그것도 유기농 열에 대해서 아주 시큰둥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우리 식습관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지 한국 음식이 세계 최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. 첫째는 유기농 농산물을 쓰자. 유기농 농산물을. 그러니까 인공화합물이 정말 근처에 가지도 않는 그런 농산물을 쓰자. 이게 첫 번째고.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이 조금 짜고 달고 한 것이 하나의 결점입니다. 옛날에 우리가 정말 냉장고도 나오기도 전이고, 이럴 때는, 이제 이 해산물을 가져오더라도 뭐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도 그렇기도 하고 이래서 참 아주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짜고 또 아주 달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했었는데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교정을 하면 정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식단이 세계 어디라도 부끄럽지 않은 아주 참 건강한 이런 식단이 될 수 있다.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구체적으로 병을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비만입니다. 이번에 좀 우리가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도 역시 그 비만이 제일 큰 문제로 됩니다.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희생이 된 사람들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괜찮은 나라, 부자 나라에서 제일 희생자가 많았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. 그전에 영양하는 양반이 또 주로 또 조리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처방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정말 의사가 직접 그 영양학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. 참 의사들마다 기본은 그렇습니다. 건강의 기본이 뭐냐? 하나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. 소식, 다동. 이게 정말 건강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많이 걷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? 이 배가 고프죠, 이제. 그거를 우리가 참기가 힘듭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유전적으로요, 이 배고픈 데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. 그러나 배가 부른 데 대해서는 둔해요. 별로 잘 몰라요. 뭐, 금방 밥 먹고 돌아서도 뭐 마실 것이면 또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의사들도 이 처방을 할 때도요,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식 다독을 원칙으로 해서 의사들이 처방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적게 먹고 좀 많이 걷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 참 생활 습관병에 대한 강의도 하고
참 책도 많이 쓰고 했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? 생활 습관 중에서 이 운동이었습니다. 운동 좀 해라. 이게 아마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은 매일 아침에 방 안에서 밖에 나가지는 않습니다. 방 안에서 한 40분간 여러 가지 운동을 섞어서 적절하게 하면 아주 참 기분이 사뿐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운동을 하라는 처방이 제일 잘 먹혀 들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통째로 굶으라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 실제로 단식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.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거친 들판에서 뭐 먹을 것도 뭐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굶고 정말 견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아사자들도 많이 생겼어요.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실제 우리가 이 먹는다는 데 대해서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위장에 휴식을 좀 주자. 위장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는 안 먹어야 됩니다. 그 시간을 좀 늘리자 하는 그런 처방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다이어트라고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다이어트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성공적으로 잘 되지 못했습니다. 처음 얼마가 안 되다가 그만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참 덕본 게 하나가 있습니다. 집에 일찍 들어오게 되니까 저는 대체로 6시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한 6시에 아침을 먹으니까 그 12시간을 공복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. 그렇게 일으키면 돼도 특별히 체중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특별한 처방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만 잘 지켜도 정말 좋은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위장도 휴식이 필요합니다. 휴식을 충분히 주지 않는 이 모든 기관들은요 자기가 알아서 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운동을 할 때는 심장이 더 뛴다든가 그렇죠? 또 조용할 때는 심장이 쉰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장만은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합니다. 문제는 주인이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거기 따라 달린 겁니다. 그렇게 위장은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. 그게 수동적이에요. 적어도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은 우리가 잘하면 우리 크게 무리 없이 위장에 휴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장에 적절한 휴식을 줘야지 위장이 자기 일을 다 해냅니다. 실제로 위장에 휴식을 못하면 위장이 아주 어려워지죠. 소화도 물론 잘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우리는요 암 중에서도 위암 환자가 제일 많았다 그랬죠. 최근에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왜냐하면은 위장을 너무 혹사를 합니다. 우리가 위장을 아주 혹사를 하는 거예요. 우리는 정말 참 많이 먹습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만증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은 통계를 내는 그 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셋 중에 하나는 비만 환자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참 비만 환자가 많고 여러분 비만이 많으면은 이 병도 많고 또 비만 환자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따라오는데 굉장히 그 사망률도 높아집니다. 이 비만이 좋은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. 우리 체중에 대해서는 각자가 정말 이 식사 습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좀 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.